미래 의학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지. 빅데이터를 이용한 AI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. 암이 정말 눈으로 보이기 전 단계에서 만약에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다면. 안녕하세요. 바라바기 웰니스 클리닉의 이hoàng 원장입니다. 관재상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암 단계의 검사, 그러니까 암 유전자 검사라고 그러죠. 그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몸에서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하는 거를 조금은 좀 살펴봐야 되죠.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발암 물질에 정상 세포들이 노출이 되면 네.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제 암 세포로 변하는 거죠. 네. 참 우리 몸은 기가 막힌 게 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그거를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그런 고치는 시스템, 즉 리페어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. 뭐 대부분의 사람이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지 암화 과정이 멈춰져 있다는 건 아닌 거예요. 네.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, 그리고 우리 몸에 그 장기가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. 산소를 쓰는 농도도 다르고, 네. 그다음에 예를 들면 폐는 공기가 계속 노출되는 거고, 소화기는 음식에 노출되잖아요.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잖아요. 그 다른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암세포가 생겨나도록 유전자 변이가 일어납니다. 네. 첫 번째 단계는 변화된 유전자, 즉 돌연변이. 돌연변 유전자.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걸 또 고쳐주는 시스템이 있는데, 이제 그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기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네. 연세가 많은 분 또는 그런 발암 물질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 그런 유전자 변화가 많이 와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 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이제 암세포가 돼서, 그 다음에 이제 담당하는 건 이제 우리 면역 시스템이 네. 담당을 하는 거죠. 네. 이런 정도의 전제가 되는 지식이 좀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. 예, 그렇죠. 암 전 단계가 뭔지.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은 암 전 단계라는 거는 굳이 임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암 세포가 완전히 고착화돼 가지고 어떤 진단 기기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죠. 발견되기 전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전암 단계라고 하는데,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? 그 환경, 즉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, 우리가 발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. 발암 물질에 의해서 각 세포에서 변화된 유전자, 네. 그걸 우리가 온코진이라고 그래요. 그렇죠. 암 유전자라고 네네. 해요. 그 암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으면 네. 이미 지금 전 세계에서 암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암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다 돼 있어요, 진짜. 그래서 암 유전자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암 유전자가 어떤 암에 어떤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. 네. 그게 이미.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위암. 그럼 위암에 관한 암 유전자가 수십 개가 있어요. 기여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. 네. 그리고 대장암? 대장암에 관여하는 유전자고 보면은 위암에도 관여하고 막 이게 복잡해요. 그래서 연구는 다 되어 있지만 연구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. 해석이 안 되는 네.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이제 그거를 AI, 빅데이터를 이용한 AI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. 그걸 그러니까 나와 있는 확률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 거란 말이야. 네. 관계가 연관성이 더 있다. 상호 연관성을 정리를 한 거예요. 네.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지. 네. 했더니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뜨면은 위암은 몇 점, 이런 네. 이렇게 100점 스코어링 스케일로 해가지고 네. 그걸 만들 수가 있었어요. 무슨 얘기냐면 만 원장이나 나나 피를 뽑아서 거기 암 유전자들이 포함된 그 유전자들을 PCR을 통해서 찾아내서 네. 그 찾아낸 유전자를 동정을 하고 어떤 네. 유전자인지, 그래서 그 유전자의 자료를 우리 알고리즘에 딱 집어넣으면은 당신은 지금 나온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위암 가능성은 30점, 100점 만점에 아주 낮은 거죠. 네. 그다음에 폐암 가능성은 70점. 그럼 이건 그냥 폐암에 거의 가 있는 거야. 네. 췌장암의 가능성은 40점. 뭐 이런 식으로 100점 스케일로 쫙 나옵니다. 네. 근데 제가 1년 반 동안 그걸 사실 3년 전에 개발이 돼서 그냥 돈 안 받고 막 해주면서 막 수백 건을 해봤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
뭐 이런 거로 하고 잘 맞고, 그다음에 우리가 확인한 거는 암 환자들에서는 거의 한 90% 정도의 그 민감도와 90% 정도의 그 특이도 것을 확인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특허를 내서 이제 이미 우리 클리닉에서 그걸 쓰고 있는 거죠.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아직 암 환자는 아닌 거예요. 네. 그런데 암 유전자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. 발견이 너무 많이 돼요. 예를 들면 글쎄 뭐 제 예를 드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맨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계속 이걸 했는데 3년 동안 했는데 저는 암 유전자가 비교적 덜 떠요. 몇 개 안 떠요. 뭐 수십 개를 했는데 그 중에 두세 개 정도가 암 유전자가 나타난다. 비타민C 많이 드셔가지고. 저는 비타민C를 한 40년을 먹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보면은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많고 그냥 뭐 담배 피고 이런 분들은 그냥 굉장히 많은 유전자 나옵니다. 네, 네.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비타민C 치료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면역 인면셀 치료들 하고 이러면은 유전자가 많이 가라앉는 거를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그 관찰을 했어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암 크기가 얼마 이상이 돼야 이제 암 환자라고 이제 그렇죠. 진단을 받는데 예. 찾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. 간단하게 말하면 CT나 MRI를 찍어서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전 단계, 사실 그 단계에서만 만약에 치료만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. 완벽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완치가 네. 되지, 완치가. 근데 그때 영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유전자들, 안 좋은 유전자들을 만약에 찾아내서 디텍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AI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검사 수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검사인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합당한 그 이 전암 단계이지만 암 환자에 준해서 치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법 있잖아요. 네, 네. 그걸 했을 때 이제 완전히 그 암이 발생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네. 건데 제가 이제 불행한 거는 이게 사실은 학문적 근거 충분히 그 많은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암에 대해서 암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한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만든 것만 우리가 한 거란 말이에요. 네, 우리가 네. 암 유전자를 연구해서 한 건 아니고 네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문적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계에서는 아직은 저항이 있어요. 네. 저항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맞거든요. 네. 방향이. 네. 미래의학이에요. 네. 암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그 암이 생기는 걸 연구해 보니까 유전자 단계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 원론적으로 확실히 사실이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이런 검사, 대학병원에서는 안 합니다. 네. 왜냐면 없으니까 그런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요. 네.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주로 영상의학적인 방법, 그 다음에 이제 뭐 병리학적인 걸 확진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암 종양 표지자라는 거. 그건 단백질이에요. 단백질은 유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 단백질이 때문에 발현되는 거죠. 네, 단백질이 발현되는 걸 보는 거는 사실은 한 거의 20년 전쯤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뭐 그거 검사 안 하는 병원이 없죠. 그 이제 종양 표지자. 네네. 그것만 해도 벌써 아주 조기 진단이라는 게 어렵고 그것보다 더 빠른 단계가 유전자 검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.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제 전 병원이 그 검사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. 두고 보세요. 저는 왜냐면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사실 종양 표지자도 맨 처음에는요 대형 병원에서 거부했어요. 그 근거 없다고. 네, 네.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뭐 서울대, 삼성, 아산 뭐 모든 병원이 그 검사 안 하는 병원이 없잖아요. 지금 다 하잖아요. 이걸 표현하기를 이제 액체 생검이라는 표현을 그렇죠. 하는 거죠? 예, 그게 네. 바로 이제 액체 생검이라고 피를 가지고 이제 암 검사를 하는 네. 거죠. 아니, 사실 그거 이상의 의미예요. 생검, 액체 생검 이상의 의미예요. 왜냐면은 아시잖아요. 지금 병원에서 하는 거는 암을 진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암 환자냐 아니냐를 하는 게 현재 대형 병원들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암 예측. 그래서 전암 단계라는 말을 쓰는 게 이제 그런 거죠. 암이 되기 전에 찾아내면 훨씬 쉬워요, 치료가. 현대인들한테 사실 그 암 우리가 생존율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가 조기에 암 그렇죠. 발견하는 거가 가장 큰 이유인데 그래도 이미 암이 생긴 단계에서 암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암이 정말 눈으로 보이기 전 단계에서 만약에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 점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학이에요, 미래의학.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기가 평소에 건강하신데 만약에 건강이 좀 걱정이 된다든가 암에 대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
이런 검사를 받아서 자기의 어떤 암 상태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그렇죠.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유, 굉장히 네. 좋은 방법이죠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오늘 네. 여기까지 하시죠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